반갑습니다. TV 매일신문 시청자 여러분. 우리 매부뉴스가 이제 3주 세 번째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반응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전체 자산의 한 7, 80%가 모두가 예. 부동산이다 보니까 예. 이것의 어떤 변동에 따라서 자산의 변동도 있고 또 여러 예. 가지가 있으니까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 이준우 소장님하고 우리 네. TV 매일신문 열심히 해가지고 좀 좋은 정보 많이 주고 좀 이렇게 부동산에서 좀 이렇게 믿을 만한 뉴스를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11월 6일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지금 관심이 많았던 대구 수성구가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되긴 했지만 일부에서는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슨 역차별이냐? 일단 이런 역차별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이준우 소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번 대책의 경우에 사실은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뭐 부산에 3개구하고 일산에 네. 1개구 정도가 빠졌고요.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관심이 많던 대구 수성구가 빠지기는 했지만 예. 실제 이제 서울을 제외하고 나면 경기도 일대는 사실은 다 빠져버렸거든요. 예. 근데 왜 역차별이 일고 있느냐? 실제 대구의 경우는 우리가 지수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부산의 어떤 이런 상황과 거의 비슷하거나 대동소이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산은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었는데 대구는 사실은 지정이 아니라 일정 부분 이런 상황이 있으면 해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역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핀셋 규제라고 하는데 네. 어떤 탁 집어서 이렇게 규제를 그렇죠. 이번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구별 단위로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동별 단위로 사실은 규제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예. 이제 조정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부산의 경우도 사실은 초기에 뭐 특정 동으로 빠지지 않겠나고 이제 조정지역은 이제 핀셋 규제가 아니라 구 단위로 빠졌고 예. 이번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에는 이제 동별로 사실은 서울의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핀셋 규제라고 사실 이번에 나왔었습니다. 예. 흥미로운 게 김현미 장관이 국토부 장관 아닙니까? 근데 고향 일산이 또 이렇게 해제가 되고 이래서 이렇게 조정지역 해제가 이렇게 정치적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데 왜 이게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거죠? 이번 해제 지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이 현재 어떤 여당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부분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사실은 보여집니다. 실제로 부산의 경우에는 실제 이제 여당과 야당의 상당한 어떤 격전지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일산 고향의 경우에는 현재 뭐 지금 주요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또 여당 쪽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오비락 형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어떤 논란들이 사실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좀 정치적으로 이렇게 보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특혜를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면 최근 대대강, 대구, 대전, 광주 맞죠? 예, 저도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 대구, 대전, 광주가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했는데 이 시장 비교를 한번 좀 해주십시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6대 광역시 시장 상황을 보면 현재도 지금 시장 상황이 가장 좋은 곳은 사실은 대전입니다. 대전의 경우에는 월별 가격 상승률이 최근 한 3개월 정도 보면 1% 이상 높은 가격 상승률을 사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거의 과열화됐다고 사실은 볼 수가 있고요. 실제 대구의 경우는 연초의 어떤 가격 상승률이 지금 계속 연말로 오면서 가격 상승세가 어느 정도 사실 둔화되고 있는 그런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고 이제 부산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하락이 되었다가 지금 연말로 가면서 지금 상승세를 사실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 부산의 경우에는 올 8월 달까지는 하락세를 보였다가 9월 달 이후에 실제로는 급매물이나 저가 매물들이 사실은 급격하게 소진이 되면서 가격 상승세로 전환이 되었고 우리가 이제 10월, 11월에 오면 대구와 어떤 가격 상승률이 거의 같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말 들어와서 또 이렇게 대전이나 부산이 좀 이렇게 호황을 좀 띠고 있는 측면이 있는가요? 실제로 이제 부산의 경우에는 아마 11월 달 가격 조사가 이제 나오고 12월 달 되면 현격하게 뭐 많이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실제 우리 조정지역 해제 이후에 시장 자체가 너무 사실 급격하게 움직여지고 특히 그 조정지역으로 있었던 수영구라든가 해운대구라든가 동래구의 경우에는 지금 거의 뭐 광풍이 사실은 불고 있습니다. 이 소장님 그렇다면 그 조정지역에서 빠진 부산과 대구의 수성구 아파트 시장을 한번 비교를 해 주십시오. 지금 대구에 있던 수성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연초에 월별 가격 상승률을 보면 연초에서부터 해갖고 지금 11월 달로 쭉 오면서 가격의 어떤 상승세가 계속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의 나머지 3개구의 경우에는 사실은 연초부터 해갖고 7월 달까지는 하락세를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8월 달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사실은 대구 지역의 상승률을 사실 능가하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9월달, 10월달이었던 가격 상승세가
대구보다 현격하게 사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해운대구도 10월 이후에는 어떤 가격 상승세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번에 어떤 조정지역 해제된 시점이 11월 6일로 본다면 사실은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평성의 문제에서도 사실은 어떤 부분이 나타나는데 용인의 경우에 사실은 조정지역 해제 당시에 어떤 부분이 있었나고 하면 7월달 이후에 가격 상승세로 돌았기 때문에 사실은 조정지역 해제에서 빠졌다고 했는데 실제 부산은 특히 이제 이 세 개구 같은 경우에도 9월달, 10월달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가격 상승세로 지금 돌았었거든요. 그럼 약간 이건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은 물론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다르다고 하지만 실제 대구 수성구의 경우에는 실제 올해 뭐 분양 물량도 크게 많지 않았고 실제 어떤 주택 거래량이나 특히 지금 감정원의 사실은 시세 조사보다는 실거래가를 한번 본다면 지난해에 비해서 거래량도 사실은 줄었고 실거래가 자체는 가격이 다운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게 투기과열지구 이거 해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 우리가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에서 빠졌던 부분만 가지고 기뻐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대구 수성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돼야 된다고 보시는군요. 실제 이제 대구 전체로 봤을 때 투기과열지구가 해제가 되어야지만 어떤 내년도 이후에 분명히 지역시장에는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나타낼 수 있는데 선제적으로 뭔가 대응이 없다면 위기가 오고 난 뒤에 대응한다는 것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부산과 역차별이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역차별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의 그 조정지역 해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우려가 많다고 하는데 현재 부산의 상황이 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8월달 이후에 부산의 조정지역 해제에 대한 논의가 났었을 때 뭐 실제 이 대다수의 어떤 전문가들이 만일에 부산이 조정지역 해제가 되면 3개월 후에 이제 조정지역이 아니라 투기과열지구로 묶어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사실은 뭐 농담 아닌 농담을 사실은 많이 하였었습니다. 근데 그게 현재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기존 아파트 시장 특히 이제 계약금이 좀 저렴했던 아파트들의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서로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분양시장이 사실은 이상 과열화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이후에 해제됐던 모 아파트의 경우에는 지금 그 당일날 뭐 벌써 프리미엄이 꽤 붙어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이제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6개월의 전매 제한의 기간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뭐 피가 5천만 원, 8천만 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아파트 있는 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에는 대구, 서울, 광주, 대전 이런 데서 이제 어느 정도 투기적인 수요를 갖고 계셨던 그 지역에서 요즘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거기 가서 요즘에 미분양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 쇼핑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직원이 갔던 며칠 날 가보면 실제로 대구 지역에서 한 50여 분이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부산은 실제로 어떤 이상 과열화 현상이 아주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부산으로 몰리고 있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종의 풍선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저 지역 역차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주셨는데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 조정 지역을 이제 해제를 해서 사실은 상대적으로 많은 부동산 수요가 몰리고 있고 대구는 사실 뭐 그렇게 투기과열지구도 아닌데 지금 투기과열지구로 돼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이게 최근 그 부동산 이 대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또 정부에 대한 평가도 한번 해주시죠. 실제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정책은 사실 국가 정책입니다. 사실 지방에서는 건의밖에 할 수 없고 그래서 지방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국가가 정책을 입안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방의 어떤 이게 상황을 제대로 어필 안 되는 것들은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의 어떤 정책은 어떤 시기성과 적절성과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부동산 정책입니다. 근데 이번에 본다면 그동안 어떤 규제 위주의 정책에서 다시 이제 어떤 해제로 들어갔던 부분들은 해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관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 사실 결여가 되어가 있고 또 시기성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부산의 경우에는 지금 바닥을 찍고 사실은 상승 국면에 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이제 불을 타려고 하는데 기름을 확 부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사실 나타났었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역차별을 이야기하냐고 하면 대구는 사실은 내년도 이후에 계속 어떤 공급 물량도 사실은 많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어떤 대구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 시장입니다. 일부 재건축과 분양 시장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규제를 풀면서 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실제 대구의 어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은 해제가 되고 있는데 아직 이렇게 머물러가 있고 실제 대구보다 훨씬 지수나 이렇게 좋은 대전이나 이런 지역들은 아직도 아무런 규제가 없는 반면에 지금 대구만 계속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어떤 실제로 이제 어떤 정치적으로 봤을 때 역차별을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한 말씀 올렸습니다. 우리 매부 뉴스를 그 국토부에서 볼까요? 일단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오늘 그 지역 역차별에 대한 얘기를 했고, 대구도 사실은 그렇게 투기 가열지구 선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음 주 우리 저 현장 출동은 또 어디로 하면 됩니까? 현장 출동은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었던 뭐 서구 쪽에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사실은 상당히 이제 뜨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대구 역세권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아마 이번에는 그런 쪽에 가서 더 지역민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가 되게 낙후된 지역으로 대구에서는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또 단값 상승률이 8개 구군 중에 1위라면서요. 최근 들어서 이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서구가 상당히 사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의 경우에는 상당히 어떤 유기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이게 낙후되어가 있다고 하지만 또 다시 이런 어떤 재건축, 재개발이 되고 어떤 새로운 어떤 도시 재생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또 서구가 또 다른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좀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미니 아나운서가 이제 서구로 아마 출동할 것 같습니다. 서구에 지금 재건축, 재개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고 현장에서 우리 서구의 어떤 그 건축이라든지 분양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부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